오늘도 생방을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생방을 빽빽하게 채워주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공지의 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제가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미박을 제외해야 되겠죠. 또 5강은 이제 기미박을 제외합니다. 기미박을 제외하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분명히 기미박을 제외하곤 한다는데 상관없이 누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저거 누르고 싶다, 뭐 안 누르면 막 병이 날 것 같다, 그럼 누르세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잠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거의 마지막 정도에 오늘 음봉 얘기 하는 거니까 음봉에서 이거를 이제 이음봉이 좋다고 그때 서연타면 되게 거래량 개뿔도 없어요. 겁나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왜 이때 좋다고 했는지 이거를 고민해보죠. 제가 이따가 이거를 방송 제가 이 내용 할 때 직전에 게시판에 공지사항이나 이쪽에다 하나 이거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따가 이따 하지 마시고 거기다 써보시면 그때는 써보세요. 이 지금 채팅창에는 쓰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공지사항 쪽에다가 하나 사연 이거 딱 써 놓을게요. 이따가 제가 말하면 그때 써 놓으시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마켓 트레이딩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 어차피 8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3, 4강 것도 제가 사실 8강에 넣을 것도 지금 빼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관련된 거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이벤트는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확히는 여기 주차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생일이라고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16일이라 16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지금 생방 중에 무구박 금도님 계세요? 안 계시나? 안 계시죠? 예. 제가 이분은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 계시네? 계시네요?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와이프가 본인 얘기 많이 했다고 넣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 왜냐면 이분이 알 거야, 이유를.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 예. 여러분, 단어 중에서요. 매긴다는 단어 아시죠? 매긴다. 매긴다가 뭔 뜻인지 아시죠? 그쵸? 예, 매기다. 골탕 먹인 거죠? 근데 이분이 한배 후기가 아니야. 이분이 자꾸 한매 후기로 써놨어요. 한매 후기.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돼. 나보고 매긴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어느 거 봤더니 고쳤어. 한백으로 되어 있어. 나는 분명히 봤단 말이야,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거 일부러 쓰시는 분들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주의하세요. 아니야, 하여튼, 농담이고,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는데, 오늘이 이제 블랙바디예요. 블랙바디. 이런 거 B자 바꾸고 있었어요. 이런 거 B자. 뭔가 좀 해보려고. 전혀 쓸모없는 짓인데,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오늘 이제 블랙바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방 지워야지, 이거. 잠깐만요. 정신이 없네. 이거를 싹 지우고. 자.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5강이 블랙바디 음봉 매매를 말하는데, 6강을, 지금 개인적으로, 6강을 훨씬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훨씬. 왜냐면, 5강은 이제 블랙바디 음봉에서 정통적인 이음봉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이음봉이라는 거에 너무 이제 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사도 되는데 저 이음봉이 아니어서 안 사.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음봉이 아니어도 사거든요. 6강에 보면은 1음봉일 때도 사버리고 3음봉일 때도 사고 심지어 4음봉일 때도 사고 남들 보면은 저희가 뭔가 싶을 정도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든 이런 기법에 대한 거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원칙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항상 말하지만 제 원칙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추가로 가공을 해서 쓰시던 본인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저에게 본인 매매에 대해서 막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검증이나 이런 건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 5강을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걸 안 넣으려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근데 또 해보니 제가 이번에 참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정말 이거 다 아는 줄 알고 있었어요. 수수료 무료 쓰는 데를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물론 이제 그 키움을 HTS를 많이 쓰다 보면 키움이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이용하고 매수 매도는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짜인데
보면 어떤 분이 그 모아도 했잖아요. 뭐 1년치 저거 하니까 뭐 100몇십만 원 또 나오고, 매매가 커질수록 수수료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반드시 써야 되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면 무료 수수료를 바꾸세요. 뭐 특별히 뭐 나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엄청나게 뭐 HTS가 느려가지고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가끔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제 강의로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이음봉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쨌든 5강에서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제가 지금 계속 주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강의 자료를 약간 손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정통적인 것도 소개를 드려요. 그런데 정통적인 거는 1 플러스 1은 2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최대한 약간 삐리한 거나 약간 해석이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 위주로 더 하려니까, 강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그건 어렵지도 않아. 왜냐면 다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알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계속 뭐 녹방을 보시고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그냥 상위 10%, 하위 20%는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위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건 있는데, 상위 분들은 저는 몰라요.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에시아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끌고 가야 돼야 7안의 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본인의 매매법이 있으면 결합을 시켜도 괜찮고요. 중수 이상 분들은, 저는 뭐 중수나 제 특징 알죠? 중수나 고수나 뭐 주식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본인 계좌가 알아요. 본인만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본인만의 패턴, 본인만의 기법이 없다면 제 거를 들으셔가지고 첨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랙바디 음봉매매 유래와 변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5일선이에요. 5일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단타를 하는데 항상 제일 중요시하게 여겼던 선은 저는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다 아니다 떠나서.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예전에는 5일선에 닿았을 때 5일선 매매가 2000년 초반 때까지는 잘 먹혔죠. 5일선 매매들이 잘 먹혔어요. 올라가다가 5일선 매매가 잘 먹혔어요. 사실 이때는 뭐 5일선 이평선만 조금 알아도 뭔가 조금 고수 같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들도 이제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점점 투자 대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투자 대회들. 그러면서 투자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반 보통 개미들보다는 조금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투자 대회 같은 경우 그때 빨리빨리 승부를 봐야 되니까 얘보다 조금 빨리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선 매매가 많이 등장합니다. 3일선 매매. 한때 굉장히 투자 대회나 이런 쪽들한테 막 3일선 매매가 유행을 했죠. 여기서 내리면 그냥 진짜 그때는 뭐 신용 몰빵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고 쌓이고 그 3일선 매매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 3일선 매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사실 5일선 위에 같은 경우 변동이 굉장히 패턴도 많습니다. 그런데 5일선 다음에 11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봉매매 기본을 5일로 본다고. 그래서 이 5일선 위에 3일선 매매를 하거나, 안 그러면 5일선 이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5일선 이탈을 시켜버리는 매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건 사람 약간 틀린데 뭐 7일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7일선 매매를 하는 거나 5일선 이탈 매매나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3일선 매매는 5일선에 오기 직전에 이 종목이 워낙 강했을 때 이거를 5일선까지 안 오고 반등하는 걸 주워 먹거나, 아니면 5일선에서 매매할 사람들을 손절 물량을 받는 7일선 매매, 이 두 가지가 유행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투자 대회들이 11선 밑에 매매는 잘 안 해요. 11선 밑에 매매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하루에도 몇 개씩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한가가 12%였어요. 12%.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 3일선 매매와 7일선 매매 정도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회 우승자가 이제 몇 회 대회 우승자가 뭐 3일선 매매를 주로 했다. 아, 누구는 더, 근데 이런 3일선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뭐라고 그러죠? 이 금액이 조금 작은 단위 있죠? 300리그, 이런 것들. 옛날에 100리그도 있었어요. 100리그? 지금도 있나? 100리그가 있나?
500 정도까지는 이런 거 많이 쓰고, 약간 그래도 뭐 한 3000리그 넘어가면 요거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7일선 매매 이런 눌림을 많이 쓰고 했어요,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뭐 11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역시도 전부 다 3일선과 7일선 둘 다 어쨌든 5일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매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매매가 여기서 5일선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따가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롤링게임, 뭐 작전이라고 하죠. 이것과 이중과 물량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흔히 말하는 롤링 애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적으로 롤링하는 애들이, 뭐 롤링하는 분이 좀 들으실까는 모르겠지만, 애들 21선 깨는 거 싫어하죠. 싫어해요, 대부분. 팀은 많아요. 팀은 많은데 통상 21선 깨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이건 지금 하지 뭐. 21선을 깨는 이유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A라는 작전주가 있어. 테마주가 있단 말이야. 작전이 있어. 그럼 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게 어디 내려왔을 때, 얘네들 평단이 얼마야 막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했더니 평단이 얼만데 지금 거기 미치니까 안전해. 이거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올린 애들의 주체가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종목을 한 200% 이상 300% 올리는데 롤링팀이 한 팀이라는 거는 짱구예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아니, 주식이라는 게, 내가 이 종목, 오늘 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상한가 간 게 한창이었죠. 내가 한창을 사. 나 이외에 다른 팀은 이거 절대 사면 안 돼. 이럴 수 없죠, 주시장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서로 다른 애들이 들어올까 말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해요. 실제적으로 한 팀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거의, 물론 한 팀, 제가 당연하게 그건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어차피 작전은 돈 싸움 아닙니까?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라면 돈을 빌리기도 많이 빌려. 그런데 이해를 해도 되잖아. 이거 얘기는 해도 되겠죠?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냐면요. 그냥 이거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저는 소설이라고 할 테니까. 돈을 어떻게 빌리냐면, 예를 들어 10억을 빌린다고 봅시다. 10억을 빌려요.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옛날에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되는데 쉽기도 했어요, 이게. 왜냐면 개인은 결국엔 확률로 승부를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또 회사 오늘 동생분이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지. 확률에서 어떻게 안 했으면 되는데 확률이, 개인은 무조건 개인이 아니라 주식은 확률로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HB7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반등을 주잖아요. 어느 분이 그거 지금 지웠는데 보니까 회원 게시판에 2008년 금융위 10월달 그날 10월달에만 종지가 40% 날라갔죠. 이달에 보니까 뭐 코스피 몇백에 그분이 뭐 해가지고서 맞더만 13개 종목 쭉 했는데 실패한 거 세개인데 제가 그분의 저희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원래 안 한다고 저번에 제가 하이닉스 왜 안 하는지는 이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보험주였는데 지금 그 당시 미국이 은행하고 보험이 작살이 났잖아요. 저는 당연히 보험도 신경 안 썼어요. 하이닉스 신경을 안 썼고 그럼 딱 한 종목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광밴드. 근데 저는 이 종목도 매매를 안 했어요. 왜?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때 손절이 없었어요. 손절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거의. 제 기억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걸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 봐요. 그때도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이걸 손절이 3개인데 이거는 원래 2007년도에 남들 다 올라갈 때 본전밖에 못하는 짱구였으니까 의미도 없고 보험주는 어차피 안 하는 거였고 위기 때문에 미국이 난리였는데 그럼 진짜 요거 하나 손절이 했다고 해도 이것도 확률로 승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와. 똑같이 또 하겠죠. 이런 게 여러분도 해야지. 왜냐면 이제 알았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확률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면 21선 밑으로 간다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저는 이음봉 매매를 해요. 하는데 21선이 깨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21선이 깨지는 순간에는 이음봉 안 해요. 그냥 안 한다고. 이 종목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 정말 내가 이 종목 꼭 사야 돼. 그럼 21선이 깨지면 3음봉에서 기다려요. 그나마 기다린다고. 그나마 3음봉 할 때도 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얘를 하고 주황색이 없네. 그러면 얘를 11선을 볼게요. 그리고 얘를 21선으로 봅시다. 그러면 저는 닿거나 안 닿거나 11선을 닿거나 안 닿거나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 현재 말하는 빵빵 터지는 주도주거나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차트예요. 그러면 그냥 어디든 이음봉을 삽니다. 사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삐져 있다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음봉 깨지면 이거는 종가에 절대 안 사요. 절대란 말은 제가 안 쓸 수 있는데 거의 안 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3음봉 종가와
이 다음날 시가에 정 사고 싶으면 갈라서 사버린다고요. 왜냐면 또 이거 초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좀 중수들. 이은봉을 사는 이유는 뭐죠? 이은봉 때 들어간 짱구들을 이 짱구들의 손절 물량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매매를 할 때 아까 말했듯이 7일선 정도에서 매매를 할 때는 5일선에서 산 놈들 손절 물량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은봉 매매도 마찬가지인 게 1은봉 종가 같은 데서 1은봉 매매를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의 손절 물량을 여기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3은봉을 안 사는 이유는 3은봉을 안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3은봉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식채가 잠깐만 뭐가 있어? 흑산봉이잖아. 흑산봉. 흑산봉이면은 뭐가 되죠? 사람들의 개인들의 심리가 흑산봉이네.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 흑산봉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밀린다고. 다음날 흑산봉 나고 다음날 단 1% 2% 더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산봉이 잘 안 좋아요. 흑산봉이 뭐 매한가지죠. 그래서 요 21선 위에서는 저는 이은봉을 해요. 종목만 괜찮으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21선이 깨지면 이은봉 안 해요. 정하고 싶으면 3은봉, 그리고 3은봉과 다음날 아침 시초가까지 이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산다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별로 없습니다. 물론 왜냐면 왜 21선 아까 말하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세력 애들이 21선 깨는 걸 싫어하고 전주들도 싫어해요. 걔들도 다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하는 거고요. 21선 밑에서 매매들은 많이 하죠. 하는데 이 매매 21선 위에 매매가 좋은 건 반등이 빨라요. 반등이. 엔간하면은 3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무조건 하루 이틀 내에 쇼부를 봐버리니까 21선 위에서 사가지고 3일을 기다린다? 거의 없죠. 그냥 5일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없어요. 그냥 없어. 답답해 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21선 위에의 장점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있으실 거예요. 아 요즘에요 이은봉이 잘 안 나와요 라는 말들이 좀 많이들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6강을 한 거예요. 6강은 또 3강하고 이어져요. 6강에 3강이랑 이어진다는 게 참 좀 웃긴 얘기인데 이어지는 게 있어요. 6강은 이제 민도수가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 하나 내가 써놨는데 이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서버가 약간 그래도 안정화가 됐어요. 처음에 옛날에 서버가 불안해갖고 업데이트 때문에 옛날에 그래갖고 처음에 일부러 인원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10여 명 계실 거예요. 최근에 그분들은 앞에 강의를 다 들으시려고 본 강의에 참여를 하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이 6강의 내용이요. 3강에서 HB7에서 제가 가격을 먼저 쓰죠. 가격 그 다음에 시간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빨리 얘기해봐요. 3명만. 그렇죠. 그만. 파동이에요. 근데 HB7은 파동을 그렇게 피동이 뭐야? 하도 요즘에 피동 살이 쪄고 그런가? 이것도 피동이라고 소리네. 자 파동이죠. 근데 자 HB7은 파동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드디어 이 파동에 신경 쓰는 놈이 나오는 거 6강에서 이 파동 얘는 가격이나 시간 물론 거꾸로 돼요. HB7은 가격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은 시간이에요. 파동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좀 그렇게 한데 그래도 이게 두 개가 워낙 좋으면 얘를 할 수 있어요. 6강은 반대로 파동이 1순위예요. 시간이 2순위예요. 가격은 뭐 걔나 줘버려라 신경 안 써요. 그냥 막 돈전주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6강은 이 파동하고 연관이 되어버린. 그러면 이 이은봉이라는 굴레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막 듣고 안 그러면 일반 분들도 지금 그냥 계속 들었는데 3강 뭐 원래줄래 들으신 분들은 다시 이 부분 다시 오시고 오세요. 제가 이때 분명히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이게 나중에 파동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21선 위에서 한백은 저놈아는 이은봉 매매를 한다. 그런데 21선 밑에서는 이은봉 매매는 안 한다. 네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게. 두 번째 원칙은 제가 가끔 말하는 거 있죠. 너나 죽어라 이은봉이에요. 이은봉도 제가 이은봉을 매매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1은봉의 손절 물량을 받는 거예요. 1은봉의 손절 물량. 그런데 그럼 이 1은봉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돼. 너무 안 좋거나 이 적당한 1은봉이어야지 이 1은봉이 너무너무 안 좋아. 저는 이걸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1은봉에서 이 봉에 이건 양봉이에요.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색깔을. 자,
이렇게 할게요. 뭐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빵빵빵빵 올라갔어요. 이렇게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 근데 음봉을 얻어 맞아요. 음봉 얻어 맞는데 음봉이 봉이 이렇게 있는데 꼬리가 이따만해. 그리고 딱 맞아요. 이렇게 맞아. 전 이런 이음봉은 제가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니나 죽어라 이음봉이에요. 너 혼자 죽어 이음봉.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한다고. 왜냐? 이걸 어차피 분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문짝에서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쫙 올라갔어. 그럼 이미 우리가 이음봉 매매 한다는 거는 이미 상승이 좋은 놈들 한단 말이에요. 그 이미 여기서 상승도 좋은데 또 딱 해서 위로 쫙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가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 놈을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여기 인간들 중에서 물론 손들도 또 아직 못하고 있는 놈들도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음봉을 또 맞아버리면 이런 거는 너무 심해버리면 애들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올 여력도 없고요. 음봉도 적당해야지. 우리가 2음봉 매매하는 게 1음봉 매매하는 애들이 얘들 손절 물량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여기서쯤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매수세가 많으면 좋은 거니까 한 놈이라도 더 매수세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HB7 설명할 때 그랬죠. 만원짜리가 10만, 똑같은 조건이면 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 이긴다고. 왜? 만원짜리는 훨씬 더 10만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들어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10만원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요 이음봉 때에도 얘네들 첫 번째 음봉의 종가에 산 놈들이 손절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요 놈들이 이 정도면 추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얘들 추가 매수를 해봤자 여기 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봤자 평단이 있잖아요. 평단이. 근데 사실 여기 산 놈들이 일반적으로 이음봉에서 여기 산 놈들이 이날 종가까지 안 기다리죠. 계속 사요.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정돈업 사요. 그래서 평단이 여기서 중간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갑니까 이거? 이거 지금? 잘 안 가면은 3번 눌러보세요. 알면 2번. 예, 2번이 훨씬 많죠? 예,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갔던 선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수록 내려와 버리고 딱 끊으면 여기에서 이미 여력 자체가 너무 없어요. 얘네들 매수세를 여기서 같이 기대를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1818만 버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여기서 들어올 애들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제가 이런 음봉은 잘 안 해요. 윗꼬리가 길어버리는 거.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뭔데 혹시 다른 데서 많이 하나요? 제가 다른 강의 많이 안 들어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괜히 뻔히 아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거라 시간이 그런데 처음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음봉이 이 꼬리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그래요? 원래 설명? 그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자, 얘네들이 좀 여기서 같이 매수세라는 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얘네들이 손절할 것도 있지만 얘들도 같이 해주어야. 왜냐면은 제가 모든 걸 핵심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롤링 애들이 돈을 올릴 때 얘네들이 고민을 한다고요. 이쯤에서 들어올 애들을 고민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왜냐면 얘들은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상승폭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또 여기서 일으켰을 때 공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올렸던 세력 중에서 어느 한 팀이 정말 막 알리고 튄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차트가 망가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 중에 한 놈이 주포가 튀거나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 맞아버리면 진짜 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음봉은 잘 안 해요. 이런 이음봉 안 합니다. 윗골이 길어갖고 이렇게 툭 나온 거 이거 이음봉이라고 들이대면은 물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은 성공 확률이 5할도 안 된다는 거야. 5할도 안 돼. 5할도 안 되는데 뭐하려고 베팅을 해. 5할이라고 해도 베팅하는 게 홀짝인데 뭐하려고 주식을 합니까? 안 해야지. 7할 밑으로는 완전 초스캘프 아니면 7할 밑으로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자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트를 보면서 할까? 한 가지 더. 제가 나머지 차트를 보면서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음봉에 대해서 21선 위에서만 한다. 21선 깨지면 이음봉을 하지 않는다. 저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제 걸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음봉 할 때 윗꼬리가 긴 놈들, 그런 놈들은 잘못돼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그냥
이음봉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네가 멍청해서 죽는 이음봉이에요. 이런 거 이음봉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 그냥 이런 거 그냥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비스무리한 이음. 그것도 아침 또 하도 막 제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30%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음봉이 됐어요. 이것도 그냥 혼자 죽으시면 되는 이음봉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죠? 상승폭을 다 돌려버렸는데 이걸 이음봉이라고 사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안 봐도 뭐 왜? 이런 거 안 봐도 악재잖아. 안 봐도 뉴스를 굳이 안 봐도 돼요. 악재라고 악재. 그리고 이것도 또 설명해야 돼요. 모든 매매지만 악재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악재에 대해서 어떤 게 악재일까요? 남들 다 아는 게 악재예요. 그리고 악재에 대해서 자기가 이 정도 악재, 이 정도 시총에 이 정도의 악재면은 이건 과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거는 개인의 몫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악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종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악재가 해석이 되는 악재라고 하면 괜찮아요. 나는 이런 악재가 봤던 이런 악재는 터지면은 기껏해야 마이너스 한 20% 정도만 한계치야.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5%야. 한 5%가 과하게 떨어진 거야. 난 25%부터 하한가까지 붙잡아 볼래. 이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데이터가 물론 있다면,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통박 불려가지고 대충 경험해보니까 이렇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자기만의 어떠한 노하우 기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반적으로 초중수 대부분 사람들이 악재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악재 해석이 안 되고, 악재는 문제가 만약에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 쪽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강배팅 했으면 이게 쪽나버려요. 그냥 한 종목이 쪽나버린다고. 그때 걔도 있잖아요. 내추럴 엔터테 아시죠? 그냥 빵빵빵빵빵빵 인생 끝나버린다. 그냥 이거 그냥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그냥 이 종목으로 진짜 피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괜히 내추럴이 아니야. 이름도 거지 같았어요. 진짜 그냥 싫어. 이 종목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음봉의 실전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 DPC입니다. 종목 얘기를 안 할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제가 말했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예전에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거래를 많이 한 종목에 이 종목이 회장하고 다 머릿속에 어쩌고 꿰고 있어요. 그래서 맞죠? 이 종목은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제가 그래서 이날 이날 상한가를 봤으면 무조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못할 때까지 참고 있었다 했죠. 정신 나간 놈이 지나가. 아니에요. 원래 전업이라는 놀라고 하는 건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이날은 상따를 했어요. 이날은 그 중에도 이날은 상따해서 찔끔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 종목을 난 이 종목이 좋은 걸 알아요. 종목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파악하는 게 좋아요.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이 중요한 얘기인데 할게요. 자, 여러분이 각자 어떠한 개인의 삶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셨어요. 어떤 분이 나는 화장품에 관련된 회사에 다닌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의료계에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산업 설비 쪽 계신 분도 있고, 그러면 각자 가구 쪽도 있을 거고, 각자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아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야에 반드시 상장된 회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 거야. 저 회사는 진짜 약간 괜찮은 회사였어. 저 회사는 겉으로 보지만 좀 삐리해.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하나 두 개씩 본인의 영역을 넓혀보세요. 나는 가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 한샘서부터 리바트서부터 쭉쭉쭉 이런 거부터 한번 파보시고, 이런 거를 종목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이 언젠가 자기가 데이트레이딩을 해도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남들보다 한 템포를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때 DPC 올라가는 거 봤으면 상따했다니까요. 이거 그냥 봤으면 했을 거예요. 거의 부활 이상은 했을 거예요. 바깥치고 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지금 그냥 지금 내가 뭘 해볼까, 조선주 해볼까,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좀 관심이 있거나 이런 거부터, 물론 이제 아무것도 그런 관련된 게 없으면 그렇게 해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